영서와 충청 남부 지역, 전북과 경북 지역 5mm 미만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황사를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전국이 보통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KBS. 직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뻐꾹뻐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그 5월에 정경련이 당시에 규제 완화해달라고 하면서 규제라고 해서 7가지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가 이 영리병원 허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작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경총이 또 대통령에게 규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영리병원 허용입니다.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그 5월에 정경련이 당시에 규제 완화해달라고 하면서 규제라고 해서 7가지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가 이 영리병원 허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작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경총이 또 대통령에게 규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영리병원 허용입니다. 오늘 퀴즈는 속 인터뷰 코너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영준 사무처장과 제주 녹지국제비용원의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016년 5월 박근혜 정부 당시 전경련이 크게 7가지의 규제를 해결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7대 이것 규제를 발표했는데 그중 두 번째가 바로 영리병원 허용이었습니다. 이어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경총이 영리병원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요. 경총과 전경련은 늘 영리병원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영리병원을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5월 전경련이 발표한 7대 이것 규제. 이것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원래 남아메리카 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1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만큼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독특한 생태계를 보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정치 사회적 현상을 이것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세상과 단절돼 독특한 동물과 식물 구성으로 이룬 이 제도의 이름처럼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동떨어져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를 뜻하는 말. 다윈의 진화론과도 관련이 있는 섬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갈로 시작합니다. 갈. 5글자고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기상천외한 오답 보내셔서 저를 웃기시면 그것도 또한 선물 드릴 그런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로 만나도 몰라
아유, 힌트 드리려고 이 노래 골랐습니다. 나훈아의 갈무리. 네, 갈로 시작하는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겐 휴일이었는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라이브는 라이브입니다. 네. 자,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김용민 TV 계정으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근로자의 날 특집으로 출근하신 분들 우대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증샷 보내고 자양강장 음료 받기. 여러분이 일하는 모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그리고 사진은 100원입니다. 자, 콩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엔 무료고요. 자, 오늘 퀴즈 정답 곧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 인터뷰 코너 중 퀴즈에 나온 바로 그 장면 다시 만나보시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그 5월에 정경련이 당시에 규제 완화해달라고 하면서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해서 갈라파고스에나 있을 법한 규제라고 정경련이 주장하면서 7가지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가 이 영리병원 허용입니다. 네, 정답은 갈라파고스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셨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정답은 정규제. 네, 규제라서 정규제 아닙니다. 선희유님 갈라치기. 갈로 시작하니까. 네. 자, 그리고 6506번 쓰시는 분 칠면조. 자, 그리고 0140번 쓰시는 분 여의도섬. 그래요. 갈라파고스 제도 섬이니까 여의도. 예, 들렸고요. 김소향님 갈릴레이. 자, 김선미님 갈고리 빠루. 네. 이건 특별히 왜 이걸 했을까요? 이건데. 예. 자, 6535번 쓰시는 분 걸리버 여행. 자, 그리고 6150번 쓰시는 분 달로 시작하는 5글자 달라이라마. 저 갈이라고 했는데 달로 들으셨나 보네요. 예, 갈을 가리키니까 달을 보셨네. 예, 손민정님 갈대의 순정. 네, 자, 그리고 1200번 쓰시는 분 정답 갈라파고스 해양동물의 천국이라지요. 네, 그래요. 맞히셨고 7378번 쓰시는 분 갈라파고스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어요. 과학을 가르치는 강사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6452번 쓰시는 분 갈라치우자 규제. 자, 그리고 1150번 쓰시는 분 가라파고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여지없습니다. 0140번 쓰시는 분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게 진화가 이루어진 섬 여의도. 이 설명은 아주 기가 막힌데 정답은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박흥배님 갈치조림. 자, 그리고 0073번 쓰시는 분 이것은 갈비인가 규제인가. 네. 자, 4747번 쓰시는 분 2달 동안 매일 김용민 라이브와 5시부터 7시까지 함께 달렸는데 왜 용디도 저도 살은 안 빠지는지요. 네, 그렇죠. 5분 뉴스 중간에 5분 뉴스 하는 동안 남몰래 처먹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답은 안 보내시고, 네, 정답 안 보냈기 때문에 땡입니다. 자, 오늘 갈라파고스 맞히신 분들 정답 맞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뉴스 들을 텐데 오늘도 정한 날씨예요. 3일 연속 정한 날씨입니다. 조진주 씨는 갈라파고스로 여행을 갔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변호사를 사칭해 8억 5천만 원을 가로챈 뒤 호주로 도피한 2인조 사기단이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1일 노동절을 맞아 파리에서 열릴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인천본부세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준비 통관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일 피지에서 아이아즈 샤이드 카이움 피지 경제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던 도중 담당 의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6시 18분 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봅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노동절 휴일이지만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백면은 활천 부근 3차로에 화물차 관련한 사고도 있습니다. 처리 중이니까 잘 살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정체 구간으로는 서울 시내 구간에서만 자리하고 있어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구간 밀리고요. 반대 신갈 쪽으로도 한남에서 서초 사이로만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송악에서 서해대교까지 5km 정체고 계속해서 화성휴게소 부근에서 주춤하고 금천 일대는 양방면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백면은 경기 광주에서 중부 3터널 또 중부 2터널에서 1터널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도 하번천 터널 부근에서만 더딘 흐름 이어지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남양주에서 강일까지 서울 쪽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팝콘처럼 톡톡 터지는 이야기. 팝콘 먹으면서 듣고 싶은 설전. 팝콘 토론. 자, 수요일에 팝콘맨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특별 손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세 명 최고의 이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분위기가 너무 나누겠습니다. 좋아서요. 묻지도 않은 질문에 답을 하십니까? 아이고, 낚이신 거죠. 영일 형이 진행하세요. 그럼 앞으로. 아니에요. 나갈 테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은 네. 노동절이라 특별히 노동자를 한 분 더 투입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노동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죠. 네, 조사 노동자입니다. 자, 그리고 1768번 쓰시는 분 젖소 우유자는 목동 오윤식이에요. 365일 매일 듣고 있어요. 김용민 흥해라라고 하셨는데 저희 방송이 5월 28일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365일 매일 듣고 있다. 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윤식님. 그 거짓말을 해요. 정치자분이. 정직하게 해야지. 예, 그래요. 저희가 5월 28일 날 방송 1주년. 네. 아이고. 미리 축하하셔도 얼마 안 상관없는데. 남았네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와서 예. 크게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윤식님 감사합니다. 아직 365일 안 됐어요. 예, 365일 매일 듣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방송 듣고 그런 얘기 하시나 싶었는데.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저 권순정 실장님까지 오시니까 아주 뭐 오늘 굉장히 방송이 밀도와 어떤 그 정보의 퀄리티가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 김어준 씨보다는 훨씬 제가 방송을 잘해요. 알고 있습니다. 저평가되고 있어요. 청취율 조사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예, 아이고 그래. 안 좋아하시죠?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자, 그래. 그나저나 저기 오늘 이거부터 잠깐 얘기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이거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아니 입법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놓고 뭉갰단 말이죠.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제 넘는 거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게 뭐 법안이 처리된 게 아닙니다. 논의하자고 안건을 상정한 걸 두고서 정부 예청장이 민주주의 원리 운운하는 거는 한마디로 주제넘는 얘기고 자유한국당의 논리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검찰이 오랫동안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해 왔잖아요. 그렇죠. 반대했던 이유는 기득권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독점적인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무일 총장이 임기가 7월 말이 끝나요. 그러니까 임기도 얼마 안 남아서 아쉬운 것도 없겠다. 예. 조직의 면도 세워야 되겠다. 혹시 모를 훗날도 생각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마디 한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고 주제넘는 얘기고 글쎄, 검찰이 잘했으면은 공수처 수사권 조정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누워서 침 뱉는 얘기예요.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왜 이 단계에서 이런 말씀하시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박 의원님은 주제 넘었다고 하지만 뭐 검찰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네. 검찰 내부에 또 이 사람이 일하는 조직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을 가지고 우려를 표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반대 입장을 설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네네. 이분이 이 법조계에서도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법부 하면은 재판하는 법원과 사법농단이 있었죠 최근에.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변호하는 변호사, 재판에 꼭 필요한 존재죠. 그리고 무언가 문제를 조사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조직 아닙니까? 네네. 그럼 법리적 논리에 맞아야 되는데 예. 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예. 이 공수처 신설 문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두 개, 특히 이제 사개특위를 통과해서 올라간 두 개를 뭐라고 비판했냐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예.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깨고 있다. 검찰에 지금 다 쏠려 있으니까 이거 나누는 거잖아요. 견제와 균형을 만들자고 하는 법안 아닙니까? 네네. 오히려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이잖아요. 권력도. 네. 예. 입법부가 틀면 행정부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검찰 조직만은 무소불위였단 말이에요. 예. 그야말로 정권 바뀔 때마다 정치 검찰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서 역대 이거 보수 진보를 망라하고 검찰 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건 많은 역대 정권에서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네. 통과 처리된 것도 아니고 한번 표결에라도 붙여보자 제발. 그래서 이건 또 대통령 공약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올라갔는데 예. 이거를 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지금 법안이고 견제와 균형에 위배되다니요. 그럼 지금 검찰이 견제와 균형에 맞다고 보는 겁니까? 저는 여기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되면은 그거 수사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 아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를 두고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네. 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네. 사실은 그와 연관된 문제잖아요. 지금 이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한 의원들이 과연 처벌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전처럼 정치적으로 그냥 무마될 거냐, 검찰이 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거냐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사안인데 총장이 패스트트랙 처리된 게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이거는 뭐 본인 임기 동안에는 그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걸 돌려서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면에서 저는 더더욱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 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좀 문무일 씨를 계속 검찰총장의 자리에 둬야 될까요? 저는 뭐 매우 우아스럽습니다. 무리해서라도 지금 내보내는 게 낫다. 본인도 뭐 더 있을 생각 없으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거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권 실장님. 네. 대단한 입들 아닙니까 이분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여론 동향을 이제 비추어서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그 패스트트랙 전국이 그 있으면서 계속 한국당의 지지율 역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진보 여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한국당이 주장하는 바도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가 나온 시점 자체도 공직자로서 일정 정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거 여론조사 뭐 이야기 바로 들어가죠. 네. 예. 아니 근데 의외로 아니가 그냥 정치권에서 알아서 잘 뭐 그냥 풀어라 이런 의견이 상당해요.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해서 네. 이 법어긴 사람들 단죄하라 네. 이런 의견하고 네네. 이거 뭐 이렇게 또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니까 네네. 이제 와서는 뭐 그렇게 더 길게
갈등 네네. 빚지 말고 네. 타협해라. 맞습니다. 그 조사를 소개해드리면은 네. 월요일 날에 조사를 했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 리얼미터가 했나요? 리얼미터가 그러니까 폭력 사태를 유발한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선택지가 2개 주어졌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양자가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마하는 거죠. 하나는 네. 다른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끝까지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2개를 주어주고 선택을 하게 했는데 전자가 47%, 후자가 46%, 1% 포인트 내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팽팽하게 맞선다고. 잘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요즘의 현안 조사를 보면은 진보층과 이제 여권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정의당이라든지 민주당의 입장과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반면 보수층이라든지 자유한국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동의를 하는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 다만 주의하게 볼 것은 중도층에서 한 50대 한 40 정도로 해서 살짝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양 진영이 이제 극단적으로 대치할 때는 진보 보수 같은 경우는 잘 안 움직여요.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중도층에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중도층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민감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시끄러운 부분들.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혐오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도층에서 많이 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빨리 좀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 속에서 그런 어떤 중도층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더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우세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렇게 좀 쏠려 있는 그렇게 양상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반반씩 나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봤을 때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아니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그 심각성이 잘 인지가 안 된 건 아닌지 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고 이제 이른바 이제 네이버후드 그러니까 이웃 여론하고 전체적인 모든 국민들 뭐 문경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까지 다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는 좀 차별적으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진보 여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자유한국당의 행태 자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든지 금방 소개해드린 조사에서도 당연히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몇 주째 오르고 있고 그런 부분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인데 전체 그 대표성을 갖춘 전문 여론조사에서는 그들 부분들도 다 포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결과에 대해서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볼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싸우지 말아라 하거든요. 일 좀 해라. 네. 저는 이제 그런 여론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패스트트랙 전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양비론도 여러 언론에서 많이 퍼졌고 또 국회를 싸잡아서 뭐 동물국회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이제 그런 식의 프레임도 굉장히 많이 작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상을 들여다보면 뭐 어느 한쪽의 과실이 훨씬 더 크고 어느 한쪽의 책임이 훨씬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평균적인 여론에서는 예의 국회하면 떠오르는 싸우지 마라 일 좀 해라 그리고 뭐 이른바 이제 국회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폄훼하는 이제 그런 식의 여론의 표출이 아닌가 싶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한 번의 여론조사만 가지고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또 여론조사로 판단할 사안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이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고소를 취하한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거나 법률상의 결론이 그냥 유야무야 되는 이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지금까지는 정치권 내에서 특히 이제 이 고소고발을 진행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쪽에서는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돼야 된다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좀 뭐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이 국민들의 고민이 녹아들어 있다예요. 아까 선택지가 2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정치적으로 풀 거냐, 법적으로 처리할 거냐. 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국민이에요. 국민 1이죠. 국민 1. 자, 이제 법적으로 처리시켜야 된다. 아니 지금 언론에서 지금 위법 행위라는 장면을 내가 봤는데 눈으로
왜냐하면 지금 회의를 방해했는데 물리적으로 몸 충돌도 일어났고 네. 그럼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을 스스로 만든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시절에 이제 통과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스스로 깨버린 것 아닌가 7년 만에 처벌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 떠올라요. 아 저긴 국회지. 그럼 법적 처벌 어디까지 가지? 1심, 2심, 3심 1년 걸릴까? 2년 걸릴까? 내년 총선 전에 몇 명 지금 20대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질까? 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럼 국회는 앞으로 총선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 예. 내 세비는 1년 동안 또 그냥 나가겠구나. 세금에서 나가는 거죠. 저들은 1억이 넘는 봉급을 받아가겠구나. 안 되겠다. 그냥 빨리 풀어라. 네. 이제 이럴 수 있는 정치적으로 풀어라.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네. 전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뭐 여든 야든 만약에 파행을 막 조장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파행을 조장한 쪽은 책임을 질 일이 거의 없겠네요. 어차피 다 예. 풀어야 되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박원순 전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분 박원석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은 멈춰져 있지 않은 거거든요. 특정 시점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 특정 시점에서 조사한 것은 비록 좀 합리적인 어떤 선택지가 아닌 다른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론을 생각을 하는 그대로 따를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중도층과 함께 그 남성과 여성 중에 보다 진보적인 성이 여성입니다. 네, 최근에 그렇죠. 그런데 여성의 특성이 남성과는 달리 대립적이보다는 어떤 화합과 조화를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수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에서 진보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치화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훨씬 높았어요. 오히려 좀 보다 이제 보수적인 성격이 조금 더 많은 그 남성 측에서는 팽팽했거든요. 그런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단 좀 민생이나 이런 부분들 좀 시끄럽게 너무 하지 말고 폭력 저지르지 말고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하여간 앞으로 국회에서 난장판 피우는 세력은 무척 안도의 한숨을 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쪽이 반응만 보이면은 다 그냥 싸잡아서. 근데 뭐 친고죄가 아니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근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으면 또 그러게요. 말도 안 거죠. 뭐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 뭐 지금 뭐 수사 의지가 정말 없다면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요. 정민호님 자기 반성 없는 검찰. 매우 실망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0073번 쓰시는 분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탓하기보다는 왜 저런 여론이 형성됐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언론의 양비론 보도가 원인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다 똑같다 뭐 이런 식의 보도. 예리한 지적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양비론이 문제가 뭐냐면은 보다 나쁜 쪽이 이득을 봐요. 보다 나쁜 쪽이. 예. 4695번 쓰시는 분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무시하면 이게 무슨 개의 이 뼈 같은 법입니까? 예. 항상 품격 있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예, 개의 뼈 같은 법입니까? 예. 뼈다귀 같은 강력한 벌금으로 처리하고 벌금만이 아니잖아요. 징역형도 있습니다. 징역형도 있죠. 5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앞으로 이하. 어기면은 법대로 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 홍아람님께서 조사 개요도 말씀해달라고. 예, 조사 개요는 월요일 날 실시를 했고요. 사실 이제 현안 조사 같은 경우는 정치 조사가 아니어서 좀 소개 안 해드렸는데 500명 조사를 했고요. 월요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 면접 혼용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4.4% 포인트였습니다. 예.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다. 네, 여기까지 해야 깔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패스트트랙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요 이번 패스트트랙 최대 수혜자는 유승민 안철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박원석 의원님 어제 저하고 유튜브 방송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저는 뭐 제일 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의 이런 말씀은
반어법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략적 계산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은 바른미래당 내부를 갈라치기 하시려는 분이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한테 거기다가 정치 인생 말년에 봉변당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 그렇게 이제 모대기 모아가지고 큰 틀에서 한국당하고 합쳐서 보수로 갈 거다. 네. 우리는 갈 길이 다르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쨌든 이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에 대한 진단을 오히려 손학규 대표가 이 과정에서 얻은 게 없고 유승민, 안철수가 다시 이제 창업주로서 대주주로서 역할이 부각되면서 이후에 그런 구도를 그려가지 않겠냐 이런 이제 본인의 구상을 투영시켜서 네. 유승민, 안철수가 얻은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뭐 안철수 전 대표는 논외로 할게요. 국내에 계시지도 않고 이번에 뭐 표면에 쓰지 않았으니까. 근데 유승민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 괴롭히는 거죠. 그분 자꾸 이렇게 불러들이면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나섰어요.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내용이 사당 합의로 만들어질 때까지만 해도 이분의 입장이 뭔지가 우리는 몰랐습니다. 입장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랬다가 합의 처리 안 되고 패스트트랙 하는 것만 반대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입장부터가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좀 무책임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 싶고 근데 어쨌든 전면에 나서 가지고 뭐 김관영 물러나라 라고까지 하면서 반대를 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유승민 대표가 좀처럼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은 안철수 대표 이름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나하고 안철수하고 제대로 한번 이 길을 가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얻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고 그 유승민 그 전 대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태경, 이준석 등등 지난 한 달간 거의 지금 뭐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판장도 돌리고. 그런데도 손 대표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덕산 정기 정당의 리더로서 또 대선 후보라는 그런 큰 정치 지도자로서 이번에 유승민 의원의 위상이나 혹은 리더십에 굉장히 많이 금이 갔다. 그래서 앞으로 유승민 의원에게 어떤 정치적 역할을 기대할까 국민들이 네. 저는 좀 의문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저도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네. 자당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인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건 당연한 거죠. 공정한 논평이 아니라 한마디로 정략적 계산이 깔린 요즘 자주 뵙고 있는데 제 눈에 물대기식의 발언. 본인도 정치권 내에 선수로 뛰고 계시는데 역할을 해야죠. 왜냐하면 팀에 소속돼 있는 선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뭐 정치 구단 평론가가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것을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전 유승민 의원은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불러일으켰다고 봐요. 비토하고 반대하는 데는 이분의 능력은 탁월해요. 사실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자당 유승민 의원의 타격을 받았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배신감에 사실은 상당히 부르르 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장 나쁜 게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배신자다라고 이제 친박계의 이제 어떤 미운털이 됐었죠. 그 결과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는 비전을 보여주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패스트트랙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이 걸어다니는 입법 기관인데 한 명 한 명이 나는 이러한 이 이유로 패스트트랙 반대한다. 이 세 개 법안 중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한다. 라고 자기가 선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른한국당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를 안 하고 이분이 마지막 바른한국당? 바른미래당.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깜짝 놀랐어요. 포섭당했습니까? 의도한 거 아닙니다. 바른한국당은 비전입니다. 실언이 나온 겁니다. 그 비전이 안 보이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쉬운 길을 갈 거라면 애초에 이 길을 가지도 않았다. 이것은 이제 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뭐냐 이거죠. 그럼 지금 바른미래당은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까 박지원 의원 이야기를 잘 대입해 보면 세 개의 조직이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년 총선에 호남 신당으로 민주평화당과 합칠 수 있는 의석은 몇 개냐. 또 순수하게 정말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하는 걸 전제로 손학규 포스트 손학규를 준비하는 쪽은 누구누구고 어떤 세력이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럼 이제 이 유승민계 8명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거냐. 지금 여기에 그냥 새빵살이라도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소수 원내교섭단체의 어떤 단물을 포기하더라도 또 광야에서 정말 소수정예로 시작을 깃발을 들어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내년 총선전에서 그 누구도 손에 피를 묻히고 싶어 하는 의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치를 들 아주 좀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의원들은 없어 보이고요. 네. 유승민 의원까지도 그런 비전을 스스로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선 마이너스 효과가 큰 것 아니냐 하는 네. 분석을 해봅니다. 권순정 실장님 저는 보시기에는 이번 네. 그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가장 크게 이득을 본 세력이랄까요? 정당은 민주평화당이라고 생각해요. 민평당? 네. 뭐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예,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 금방 이제 일맥상 이제 박원석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제3지대론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은 그 민주평화당의 의원들만은 불가능하고 네, 그리고 그렇죠. 바른미래당의 호남계의 정치인들하고 같이 엮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을 거치면서 바른미래당이 거의 분당 수준으로 좀 왔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크게 이득을 본 세력은 민주평화당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쁘지 않은 것은 저는 그 패스트트랙 결과가 아니라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층의 결집, 그 여론을 본다고 한다면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또한 사실 많이 얻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도층 자체가 지난주까지는 민주당 34%, 자유한국당 33%까지 좁혀들었습니다. 네.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한 40% 나왔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20%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5% 내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내일 발표될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어쨌든 중도층에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조금 중도층에서 이제 다시 민주당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어지는데 어쨌든 지난주까지를 보면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지층 결집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승리라는 부분들 그리고 인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황교안 현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보선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황교안 같은 그 대표 같은 경우는 관료이지 않습니까? 네. 지지층 내부에서도 과연 저분이 필드에서 과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반신반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난번 보궐선거였던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장애투쟁을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계속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좀 리드하는 모습을 일부 나경원 의원과 보여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어떤 리더십을 강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랄까요? 그런 부분 하나의 어떤 승리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권 실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가장 지금 스탠다드 평론을 해주신 거거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주신 건데 이게 저는 고민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과연 이번에 야성을 보여준 것인가. 사실은 이 액션을 보면 그렇죠. 제스처는 머리띠 두르고 예를 들면 주먹 휘두르고 정말 그야말로 헌법 수호 독재 타도. 제일 많이 얘기된 것이 좌파 독재 타도. 근데 오늘 메이데이 노동절이라 그런데 대한민국에 좌파 독재라는 게 없습니다. 존재했던 적도 없고요. 뭐 북한의 경우를 지칭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북을 추종하면 정부가 아니냐 옛날에 이런 색깔론으로 갔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냉정하게 좌파 독재 정부냐 이걸 좀 제대로 규정을 해보자고요. 그 얘기를 계속 떠들면 어휴 야성이 살아났네. 저렇게 구호도 외치네. 중요한 건 컨텐츠의 내용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요. 지금 헌법이 위배됐습니까? 집권당과 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이 대목에서 양비론은 정말 이 대목에서는 양비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외친 구호들이 합당하고 타당한 것이냐 국민들에게 이게 소구되는 것이냐 우리를 극우라고 부른다면 그럼 저들은 극극극극 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장을 써놓고 보세요. 논리가 안 맞아요.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극우라고 부른다면 그럼 문재인 정부는 극극극극 좌다라는 이 표현은 설득력이 있는 정치적 구호이고 메시지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의 위상이 높아진 건 분명한데 그게 과연 이제 확장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 요인과 리더십 요인이 다 포함돼 가지고 그런 검증을 거친 공고한 이제 그런 기반이냐 그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유의미한 그 지표는 뭐냐면 원탑이 됐다는 겁니다. 보수 내에서. 그렇지. 보수 내에서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를 하면은 우뚝 서 있어요. 나머지 한 자릿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 공고함을 확보했는데 그게 과연 이 이른바 이제 중간층 여론까지를 소구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기반, 지지 기반이냐? 그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보수 내에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원탑이 됐다는 면에서는 이번 이 패스트트랙 정국이 나름 황교안 대표한테는 소득이었던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까지만 하더라도 친박이 대안이 없으니까 미뤄졌는데 믿어서 밀어준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의심했거든요. 그 리더십에 대해서. 근데 나름 어떻게 보면은 친박의 기호에 맞는 이제 그런 리더십을 보인 거예요. 근데 내일 발표되는 리얼미터 조사가 중도층의 일부가 그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움직임이 있다. 그렇죠. 그냥 이제 붙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안에서 보수 정치 세력이나 그 지지층 가운데서는 네. 황교안 대표 확실하게 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이지만 중도층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도리어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그렇죠. 아닌지. 금방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방 얘기한 사람은 김용민인데. 예. 그런가요? 조금 전에 조금 네, 조금 좀 전에 예. 사실 이제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됐고 주요 책임성은 누구한테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계속 지나가면서 누가 잘못됐고 무엇이 사건의 발단이었고 네. 그런 부분들도 알게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또 알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선동력이 있었다. 하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냥 이게 비주얼라이징, 이미지 정치 차원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그냥 고위직 관료 출신인 줄 알았는데 팔고도 붙이고 주먹도 휘두르네. 구호도 외치네. 그리고 저렇게 세게 정부를 비판을 하네. 이런 선전선동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나름 본인들이 이야기하기엔 투쟁에 참여한 분들이 스스로 고무가 됐어요. 이분들이 대학생 때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총 선배들 따라서 이 가투라고 불렀는데 네. 가두 투쟁에 나설 때는 그게 이제 데모를 할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땐 백골단이 와서 때리고 닭장차에 잡아놓고 군홧발로 짓밟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너 빨간 줄 가면 취직도 못해 이러던 시절 아닙니까? 네. 그때가 독재였죠. 예. 그때 주먹 쥐고 구호를 한번 외치는 처음에 그 얼마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내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학생 대열에 참여했구나라는 자부심을 느끼는데 이분들이 처음 그런 행동을 해보면서 독재 타도라는 이 구호는 외치면 뭔가 좀 찌릿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정말 독재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자유한국당 분들한테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1987년 이 광화문 바로 여기서 투쟁할 때는 경찰들이 잡으러 왔고 페퍼포구와 최루탄이 난무했고 그때는 인생 망치던 시절인데 여러분들 지금 경찰에 보호받으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독재고 무슨 반민주입니까? 민주화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분이 있는 분들입니까? 지금 외치는 분들이.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드리고 싶어서 이 짜릿한 감성이 지나가면 그분들의 이 구호는 허구라는 것을 국민들이 아니 이제 총선까지 그분들도 모르기가 힘들어요. 국법의 지엄함을 온몸으로 한번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생 한번 망쳐보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질 근데 거예요. 재밌는 거는 87년도 10월 때의 슬로건이 뭐였냐면은 그 호언철폐 독재 타도였거든요. 그랬었죠. 되게 비슷해요.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의 슬로건이 뭐냐면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예요. 알겠냐죠. 그게 독도수 정의당이 그랬어요. 아니 저는 그분들 정체성에는 헌법 타도 독재 수호가 맞는 거 아닌가. 헌법 타도 그 독재 구호를 수호. 들으면서 이분들이 약간 정체성에 혼란을 나는 겪고 있다. 와닿는데요. 헌법 타도 독재 수호가 저분들 정체성에 맞는데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어요. 네, 그래요. 그 권순정 실장님, 아까 네. 또 우리가 또 여론조사를 슬쩍 언급해가지고, 네네. 여론조사를 언급한 죄로 개요를 또 얘기해요. 아이고. 아유, 쉬어야 되겠네. 제가 아까 뭘 말씀드렸죠, 제가? 큰일 난다 이거. 아니 아까 마지막에 여론조사 개요 한번 말씀 쭉 하셨어요. 예, 아니 정당별 지지율 최근 조사. 정답입니다. 얘기했었어요. 그거는 그 지지율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했습니다. 얘기 안 그러니까 했어요. 내일 아, 발표될 네네. 여론조사에 예. 중도층이 깜짝 일부 놀랐습니다. 그거 움직이기 읽으려고 하면 시작하니까. 엄청 깁니다. 숫자 안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다행히 수치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 지표는 어떻게 나왔어요? 리얼미터 지금 게 아니죠. 이게 리얼미터께 내일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일 다른 이제 언론사 발표여서 여기서 소개를 못 해드리고 김어준 다른 시간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네. 내일 그럼 아프시면 되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자, 하여튼 없으니까. 내일 네. 지표는 어떻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전체적인 이제 전국 분위기가 오르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사실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예. 아까 중도층 말씀
드렸지만 사실 국회에 대한 어떤 불신감, 정치 혐오 그런 게 상당히 극에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 관계 속에서 일종의 대비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 예. 측면에서 기본적인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아시아 방문 복귀 이후에 바로 경제 행보로 맞습니다. 디폴트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경제 관련이라든지 추경 관련 어떤 그것도 세게 말씀하시도 않고 국회에다 타협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칠레 이제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어제 있었던 삼성 방문 상당히 크게 많이 보도됐습니다. 국민들 같은 경우 전부 다 경제는 상당히 많이 어렵지만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느껴지게 됐고 사실 그 이전에는 사실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서 거의 모든 지면이 다 찼다고 보는데 마이너스 성장이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 여건에서 조금 대통령 경제 행보를 강화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연이어 있었던 대통령 경제 행보라든지 금방 말씀드렸던 국회의 상황과의 대비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경향이고요. 데일리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4%포인트 상승한 51.1%가 나왔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 또 4.몇 %포인트 떨어졌던데 다시 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 조사기관의 지표들을 종합을 하면 이번 주 초까지는 다시 반등하는 어떤 형세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한 7주 한 47, 8%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변동 역시 1%포인트 미만이에요. 역대 다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한 47%. 지금 확인은 안 했지만 이미 다른 역대 대부분의 정권에서는 30%대로 떨어지는 곳이 많고요. 심지어는 뭐 30%대 안정적 지지율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때 그 지지율을 그렇게 묘사한 언론도 있었어요. 예, 자세히 보면 핵심 지지층,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핵심 지지층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 아직까지도 지지를 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는데 그래서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아직까지도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별이라든지 지역별이라든지 그리고 이념 상황별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업앤다운이 분명히 빠져나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상당히 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득표율이 41%. 맞습니다. 지금 47%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30%가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리얼미터 방식으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정의를 했을 때 41 곱하기 0.7 정도 하면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대통령을 지지하고 빠져나가지 않는 굳건한 핵심 지지층을 한 30%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일리한 조사. 데일리한 조사 좀 전에 소개했는 거 29일, 35일화입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무선 100%입니다. RDD 자동 응답 방식으로 했습니다. 전체 응답률은 6.0%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짧게. 이거 저기 여론조사기관 RN서치. RN서치 데일리한 의뢰로 RN서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감사합니다. 있는 게 문 대통령의 이 지지율, 국정 지지율 혹은 이제 부정평가가 횡보라고 부를 정도로 오차범위 내에서 그냥 미세하게 움직이다가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1%가 이제 표본 오차인데 4.4%가 올라갔으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훌쩍 뛰어오른 경우기는 해요. 자, 20초씩 앞으로 이 경색된 전국 전망을 해 주시죠. 일단 한동안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냉각기를 거쳐야 되고요. 그러나 오늘 바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내일이라도 한국당하고 협상하자라고 협상의 의지를 밝혔고 무엇보다 한국당이 장외에서 저 투쟁을 이어갈 동력과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 저는 이제 터닝 포인트를 찾아서 원내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호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백약은 무효해요. 현재는 서로에게 도취돼 있습니다. 저는 그냥 1년 후를 봅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고 그때까지 정신 못 차릴 것이다. 1년 정도는 이런 교착 상태 갈등 구조가 계속 갑니다. 계속 간다. 정부 발목 잡고 처리되는 법안 하나도 없겠죠. 패스트트랙 330일 후에 표결되면 이게 통과될까요?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지금 저는 이제 국회 비협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소선거구제로 그 선거
룰이 결정될까요? 지금 현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오늘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면 네. 이 데모의 맛, 저항의 맛을 짜릿하게 보면 이게 오래 갑니다. 네. 마약 같은 겁니다. 당분간 더 즐길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권순정 실장님, 10초.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내년 총선의 프레임이 다 나왔습니다. 단순히 정권 심판이 아니라 거의 독재 타도급으로 해서 정권 심판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이번 이제 민주당 정부 여권의 프레임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적폐 반개혁과 개혁의 프레임이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